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들은 여야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싸움을 지켜보면서 허구한 날 저 친구들은 싸우구나, 그렇게 혀를 끌끌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자 같은 국회에서 여당은 현재 4+1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3대 법안을 모두 다 강행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입니다. 3대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정부는 현재와 같이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려고 하는 검찰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확고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검찰 때문에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과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말든 간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하에 있는 대형 권력형 사건들,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 관건 개입 선거 사건,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 사건, 드루킹 대선 개입 사건 등을 모두 다 은폐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정부발 청와대 관련 권력 스캔들을 다 봉쇄시켜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판검사 5,000명을 포함해서 수사 대상 7,200명의 공직자를 바로 공수처 산하에 둠으로써 수사 재판 과정에 직접 집권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개입할 수 있는, 또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검사나 판사를 위협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간에 아우성을 치든 관계없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킬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두 가지 목표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철저한 무력화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을 탄생시킴으로써 경찰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휘하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완비하는 겁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되고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목표도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아주 명확합니다. 의회 권력을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유지해야겠다. 그 이상 그 이하 목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집권 세력의 의도가 뭐냐야. 왜 그렇게 하느냐. 현재 집권 세력의 의도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절대로 또 절대로 권력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어쩌면 권력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들 길에 앉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고, 이런 표현을 서로 나누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니까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논리라든지 합리라든지 이성 등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뭘 원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그저 시간이 가면 다 동의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의식 저변에는 대중은 생각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그저 우리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런데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기어코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시킬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들의 안중에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백성들이나 국민들이란 존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면은 그들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양심이나 부끄럼 없이 만들어진 여론조사를 진짜 여론조사인 것처럼 정기적으로 포장해서 계속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방송들은 일체 대규모 데모나
또 실상을 보도하는 데 협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나서 현재 집권 세력에게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 집권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 없고 때로는 법적 정당성을 무시할 수도 있고 국민 여론도 그렇게 들어보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거죠. 여론을 만들면 되니까.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선거법이든 권력기관 개편이든 무엇이든 다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어떻게 포장되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반민주의 길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길이고 좌파 독재의 길이고 국가주의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체제 변질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하나씩 허물어져 내리겠죠. 개인의 자유가 하나씩 상실되겠죠. 개인의 자유가 하나씩 관리나 정치인의 선택에 넘어가겠죠.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런 사안들, 일종의 3대 악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그냥 그들끼리의 싸움이나 분쟁이나 갈등이 아니고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반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허물어뜨릴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또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그게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하는 데는 그만큼 권력의 확률이나 이익의 향유라는 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자신들에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집권 세력들이 무리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